예,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115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대타로 지금 아주 꿀보직 차지하신 양문석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진정한 대타 양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정청래 위원장하고 방송하다가 양문석 위원장 방송하니까 너무 편해요. 아, 그래요? 뭔가 좀 마음이 더 의탁이 되는. 그 이따가 보여드릴 동영상에서 내가 봤던 야 든든한 형 이런 느낌. 자, 어서 오시고요. 자, 그리고 인미애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구 경북의 미래 희망 임미애입니다. 네. 참 인미애 의원은 보면 제가 아까 방송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국회의원 된 게 제가 아직도 실감이 안 가요. 저도 실감 안 고생 나요. 많이 한 사람들은 하긴 양문석 의원도 사실 마찬가지죠. 진짜 개고생했는데. 자, 여러분 일단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화면이에요. 화면 상단에 양문석 후원의 임미애 후원의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제가 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한 100-037-032395 양문석 후원이고요. 농협 301-0351-4075-31 임미애 후원이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올해 큰 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원을 좀 자주 많이 해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새날한테는 스포챗 안 써셔도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은 광고 봐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아니, 예전에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하고 이렇게 해서 4명이 방송했죠. 이렇게 4명이서 방송을 할 때 그게 너무 부러웠어. 후원 계좌 불러줄 때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너무 이제 부러웠는데 요새는 양문석 TV 구독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지금 그래서 하신 거죠, 지금? 그래서 채팅창 상단에 양문석 TV, 임미애 TV 다른 데로 가면요 열심히 들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우리 같은 방송만 구독하지 마시고 구독해 놨다가 가끔씩 꺼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양문석 TV의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양문석 거의 매일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두 분과 함께 반가운 얼굴들 참 이 언저리에서 방송하다 보니 오랜만에 뵈면 진짜 반가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임미애 의원이십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성향이 험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애틋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 선거할 때도 그랬고 또 제가 도당위원장 할 때 그전에 또 도지사 후보로 나왔을 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의 새날에 우리 푸나님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밀어주셨어요. 또 부부가 그러셔갖고 김영건 의원이랑 부부가 그러셔가지고 아니 한 사람만 그래도 짠할 텐데 부부가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짠하겠어요. 아, 그래서 그래도 서로 그게 위로가 돼가지고 네.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김영건 의원은 이제 임미애 남편이 됐고요. 그건 정확해요. 맞죠. 임미애 남편이 됐고 옛날에는 임미애 의원이 김영건의 부인이었다면 지금은 바뀌었다의 입장이 보고 계심 1번. 네. 자, 두 분과 관련해서 동영상 일단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한덕수 탄핵 소추안 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와서 지금 의장한테 항의하고 있는데, 양문석. 우리의 양문석. 야, 저 장면 보고 있으면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덩치, 기세에서 전혀 안 밀리는구나. 그때 굉장히 기분 좋았던 기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번 더 볼까요? 나 너무 통쾌해가지고. 자, 저 상황이 지금 양문석 의원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야, 지금 등치. 저 강명구 의원하고. 김용만 의원까지. 네. 저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거든요. 예. 구미을에 김영건하고 붙어서 이긴 사람. 그랬어요. 키가 또? 작아요. 네. 야, 저분이 공천 받을 때 김건희 라인이다라는 얘기가 아주 파다하게 소문이 났었고. 강명구. 네, 당시 그 대통령실 그 시계를 수십 개 돌려가지고 그거 지금 저 사람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기소됐을걸요? 있어요? 네. 여기를 양문석 의원이 딱 오른손으로 짚고 들어가서 의장석 바로 앞에까지 가버리네. 저 위치 선정 죽이네요 진짜. 야. 이게 다
막 밀면 밀리나 봐요, 사람들이. 근데 보는 사람들이 그걸 되게 든든하다고 느꼈었나 봐요. 그렇죠. 그 당시에 굉장히 박수를 받았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국회의장을 국민의힘이 계속 그렇게만 하고 있었다면 굉장히 그 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저때 손피켓을 들고 앞에 계속 서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우리 당 의원들은 다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이 국민의힘 의원들만 서서 계속 구호를 외쳤는데 그때 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제가 제 옆에 있어서 다 들었는데 들렸구나. 우원식이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다 들어간 거야. 우원식 혼자 감당하라는 거지.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우원식이어서 혼자 두고 민주당 의원들 다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아, 저런 식의 뇌피셜을 갖고 사는구나. 네. 우리랑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착각도 유분수지. 우리가 들어갔던 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네. 저희 투표하러 다 나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앉은 거고 사실은 이 정도의 상황이면 국회의장이 충분히 제압 가능한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임미애 의원, 국힘은 내랑 공범 즉석에 쓰신 건가요? 아, 네. 저게 펜이 없어가지고 입스틱? 그 마카펜 있잖아요. 아. 그걸로 사실은 더 길게 쓰고 싶었는데 종이가 조그만해가지고. 그러네. A4 용지죠, 지금 저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기세로 니네가 이 계엄령에 저항했어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 그러네요. 이 말을 쓰고 싶었는데 너무 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내랑 공범이다. 야, 저 김정재인가 하는 사람은 정말 국회에서 상대해 보면 땀 정말 악질 뻘뻘 흘리고 아니에요, 악질? 있었어요. 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구호 외치더라고요. 저 김정재가 저번에 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한테 뭐 재수없다 그랬나? 네. 욕을 했죠, 욕을. 진짜 아유. 포항이고요. 그리고 운영이를 같이 하는데 정말 짜증나는 스타일. 그 무대뽀. 이미자는 그래도 소리는 지르고 그 해도 귀여운 맛이라도 있어. 정말 그 상종하기 싫은 사람 중에 하나. 취향이 굉장히 독특하시네. 귀여운 맛도 있어. 뭐. 이미자는 그 끝나고 나면 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정재는 그 면상을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몇 년 전인가요? 저 네. 김정재가 민주당 이재정 의원 진학할 때인가 막말해가지고 또 그때 논란이 됐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되게 가볍다라는 삼선 의원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 김정재 삼선 의원이에요. 오. 그런데 굉장히 가볍다 내지는 조금 격이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지요. 예전에 그 스총과 그 거기에 그 교육장인가 교육감 출신 그 계속해서 그 신경을 건들던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었잖아. 열심히 그 국힘당에 저 이현재 이현재 사퇴했어요. 아, 사퇴하세요. 딱 이현재 스타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미애 의원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좀 센 분이세요. 얼굴이 야리야리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약하신 분이 아니라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어쩌다 보니 농사 짓다가 뭐 농사 짓는 게 농사만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 결국은 내가 나서야겠다 싶어가지고 저 밑에 기초의원부터 밟아 올라오셔서 국회의원까지 되셨는데 근데 확실히 저는 비례의원들 중에는 굉장히 맨 선두에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임미애 의원께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윤상현이 징계안 제출하셨더라고요. 네네. 오늘 제출했고요. 원래는 저 발언을 한 게 12월 23일이거든요. 네. 남태령 12월 21일, 22일 1박 2일 동안에 농민들 대투쟁이 있었고 그 투쟁이 있은 다음 날 윤상현 의원이 SNS에다가 뭐 이런 거죠. 뭐 국민 안전을 뭐 공권력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다.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이 공권력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몽둥이가 필요한 거는 윤석열과 맞습니다. 국민의힘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윤리위에 징계청원을 일찍 준비했는데 사실 그 제주항공 사건이 나면서 이게 밀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당에서도
당분간은 정치적인 뭐 이렇게 다른 이 논쟁거리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어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윤상현이 그 건뿐이겠어요. 내란 동조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또 당에서 고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농민 집회와 관련된 이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서 윤리위에 청원하자라고 해서 조국혁 신당하고 진보당하고 같이 했죠. 저게 지금 예전에 어떤 경우는 정치적 제스처로서 징계안 제출하고 그러는데 저거는 징계에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그렇죠. 징계 저는 윤리위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알기에 지금 윤리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22대? 네. 아직 한 번도 이런 건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윤상현뿐만 아니고 숱한 사람들이 윤리위에 회부될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지금 윤상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자회견 고소 고발 기자회견 2번이나 했던 것 같아요. 윤상현을 고발하는 그 기자회견을 2번 정도 했는데 제가 참석한 기자회견만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번 이상 그 윤상현은 고발 조치를 당했다라고 그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몽둥이 이야기는 치명적이다. 오늘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최고위원회에서 대리 고소도 가능합니까? 라고 이제 민주파출소 오늘 그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폭도로 몰았잖아요. 사실상. 네, 맞습니다. 시민들을 폭도로 모는 이런 이 주장들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그 가짜 뉴스에 국힘당이 논평을 냈잖아요. 또. 그래서 둘 다 고소 고발해서 실질적으로 민사상 형사상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치료라는 표현을 썼는데 손해배상 소송까지도 하면 좋겠다는 게 이제 대표가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 윤석열 편들고 있는 국회의원들 오늘 뭐 관저 앞에 새벽까지 30명 왔다네. 갔죠. 예. 44명.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은 명태균 한 리스트라고 30명 보면 정도. 됩니다. 명태균 리스트라고 네. 보면 돼요. 이번 계엄에 검찰 공소장에 김건희 특검 이런 것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엄을 땡겼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경호처장이 윤석열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계엄 당시에 계엄 공범이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윤상현 의원 꼭 징계를 받아서 국회의원직이 날아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국의 핵심 같은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오늘부터 윤석열을 내란 수계라고 안 부릅니다. 반란군이라고 부릅니다. 반란군이죠. 완벽하게 반란군 됐죠.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관저라고 하는 요새 속에 지금 들어있는 반란군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공수처가 이제 겁쟁이가 돼가지고 와 공수처는 지금 볼수록 그런 느낌이에요. 얘들이 총 쏠려고 그래서 무서웠어. 딱 수사 못해 딱 이 느낌이잖아요. 저는 공수처를 어떻게 이 해석을 했냐면 검찰에게 그 왕의 기한의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작심한 집단.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윤석열을 체포하겠다라고 계속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수사권을 자기들에게 달라라고 징징거렸던 오동훈이 결국은 저항할 것이라고 예상도 못했다라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런 성명을 내면서 수사권을 체포 권한을 경찰에 넘기지? 나는 오늘 정말 쟤들이 무능을 떠나서 정말 야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항할 것이라고 했고 이미 저항하겠다고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입장을 발표했고 그다음에 석동훈이나 이런 작자들이 계속해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체포하러 갔는데 저렇게 저항할 줄 몰랐다 반항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을 정권이 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놈들이 정상적이냐 저는 그러니까 그 실행 계획서가 A4 용지 2장짜리였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이제 경찰들이 그렇게 체포영장을 가지고 갈 때 계획이 아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프로세스가 다 과정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을 체포하러 들어가면서 극심한 그 내부의 뭐라 그럴까 준동이 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의 실행계획서가 A4 용지 2장짜리였다는 거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라는 말과 같은 그렇죠. 거죠. 예. 저쪽이 무기를 들고 있을 경우 숫자가 몇 명일 경우 다 상정해야 되는데 그 말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법 집행인데 저렇게 막아설 줄을 몰랐다고 하는 거. 그게 무능 아니에요? 에이, 몰랐다 그러면 그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윤석열이 왜 저 장관이나 모두 다 임명할 때 무능한 사람들만 골라서 안 치잖아요. 윤석열이 작전에 성공한 거지. 나중에 내가 체포될 때를 대비해서 공수처장도 무능한 놈으로 골라놔야지. 이런 느낌 아닌가? 아니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웃자고 그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그 공식적인 입장 발표에 저항할 줄 몰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빵 터지게 만들면서 정말 극단적인 분노를 그 치밀어 오르게 하는 그런 그 발언이란 말이에요. 저는 공수처가 오늘 7시가 돼서 그러니까 어젯밤 9시에 체포와 관련된 거를 경찰한테 일임하겠다라고 하는 팩스를 9시에 보냈고 밤 9시에 그리고 경찰은 그것을 국수 보는 거를 오늘 아침 7시에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오늘 하루밖에 없었던 그 시간 동안에 다시 재진입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밤 9시에 보냈으면 자기네가 체포할 의지가 있었다면 경찰에 전화를 했어야지요. 이만저만한 일로 우리가 팩스를 보냈으니 그러면 밤새워서라도 뭔가 대책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팩스 하나 그 중대한 사항을 팩스 하나 틱 보내놓고 그만뒀고 경찰은 그 다음날 아침에 7시에 그 팩스를 확인했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너무나 무덤덤한 거예요. 국민들만큼 절박한 사람들이 또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너무나 무덤덤하게 대하고 있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그 두 가지로 이럴 볼 수 수가 있지 있어요, 않을까요? 이런 거? 그러니까 원래 무능한 데다가 공수처에 친윤 검사들이 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만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애초에 뭐 민주당 의총에서 당시에 현장을 갔던 이대훈 검사라는 애에 대해서 그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내부에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갈 건데 이대훈이 갈 가능성이 높다까지도 그 민주당 의총에서 이름이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가면 체포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 당내 정보통들이 예상이 맞았네요. 예측을 했었었고 그런 예측 가운데 모든 사람들 모든 언론들이 경호처가 격렬하게 저항하고 반항할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설마 했다라는 게 1차적으로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철수했다라는 게 더 말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뭐야? 검찰 권력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징검다리 또는 도움대를 만들어 주겠다. 이것 외에 해석할 그 방법이 없더라고 나는. 그래서 이번 그 공수처장이 을사늑약의 그 오적처럼 이름을 넣는 사람들도 이제 나오더라는 거죠. 오늘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언론과 방송들을 보면 그 정도로 그 오동훈의 농간에 놀아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면서 사실 한덕수가 이 특검을 받지 않고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고 이럴 때는 그래도 약간 너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최상목이 2명 받고서 1명 안 받을 때 네가 뭔데 네가 골라서 받아? 너한테 우리가 언제 고를 수 있는 권한을 줬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는 분노가 너무 있는 거예요. 이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회의 권한을
가지고 논 거잖아요. 농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화가 났는데 이번에도 똑같아요. 이 공수처가 보여준 모습이 국민들을 한 번 더 분노하게 만드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근데 이게 결국은 저는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윤석열. 반란분? 내란숙에.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체포영장도 불법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들이 나서서 국가 권력 전체를 통째로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그것에 들러리 서주고 앞장서주는 국민의힘. 제가 그래서 그걸 봤어요.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그래서 이게 맞아? 그래서 형사소송법 81조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온 국민을 이제 법조인으로 만드는 게 지금 정부예요. 거기 81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영장 집행은 불법이다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통령 그 경호처장도 그랬고. 그래서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 경찰이 집행한다. 이게 형사소송법 81조.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 재판장, 그 수명의 법관, 수탁 판사가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법원 사무관에게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경찰도 할 수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급할 때는 법원의 사무관이 그 집행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도 되어 있어요. 이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뻔히 알면서도 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거짓말하고 장난치는 사람들. 저는 정말 몽둥이가 답인. 근데 이제 이번 이 과정을 보면서 나는 답답하고 분노하는 우리들의 그 정서도 있지만 적들의 실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적들의 실체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맞죠. 예를 들어서 국무위원 한 놈, 장차관 한 놈 나서서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렇죠. 그죠? 네. 그다음에 그동안 검찰은 이미 100일 하에 그들의 정체를 다 드러냈어. 실력들도 다 드러냈어. 그러면 그나마 그 공수처 정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었는데 어김없이 배신을 때려. 그다음에 경찰 내부에 숨어 있는 적들도 꼬죽꼬죽 튀어나와. 대통령실은 말할 것 없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 내란 폭동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조선일보 가 명확하게 커밍아웃하고 있는 과정. 이제 이 과정들이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래서 그동안에 50년 동안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저 뿌리 깊은 공공의 적들의 모습들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라는 측면이 한 측면이고요. 또 한 측면은 20대 30대에게 다시 한번 촛불 그 17년 촛불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가장 낮은 세대들이 20대 30대 초반 세대들이 투표율이 가장 낮거든요. 이들이 역사의 전면에 재등장했다라는 거예요. 20대 30대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거는 1987년 86년 87년에 그 60항쟁을 전후해서 20대 30대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후에 그동안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시기에 20대 30대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여론조사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의 힘을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말 그대로 국힘당은 대구 자민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오늘 그렇게 돼야지. 그게 역사의 순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 쪽하고 제가 어제 경남 창원을 잠시 이제 가서 뭐 여성위원회, 을지로위원회, 혁신회의 출범식을 보고 이제 부산 사람들하고 좀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부산은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부산은 이미 민주당을 찍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부산 시장을 만들고
국회의원도 국회의원들도 단체장 만들고 했기 때문에 한 번 민주당을 찍어본 이들이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분노들을 지금 태우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부산은 확실하게 뒤집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저자들이요. 선거만 코앞에 닥쳤으면 저렇게 못하겠죠. 그렇죠. 자, 오늘 공조본이 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 기한 연장 영장 재청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공조본이라고 하는 게 공수처로 대표됐지만 사실은 경찰이 전면에 나서는 상황. 구조는 똑같은데 이제 얼굴이 바뀌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공조본에서 경찰의 입장은 이거 같습니다. 경호처장과 차장을 체포영장 같이 발부받아서 같이 따는 상황. 그렇죠. 야, 너 나와 하고 윤석열 따는 상황인데 저는 윤석열이 관저에 현재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예 그런 없다고 얘기- 보는 예. 사람이야. 근데 잠깐 한 가지 좀 정리하고 할 필요가 있는데요. 경호처장, 경호차장, 그다음에 경호본부장 과장, 이런 본부장. 애들이 체포영장이 필요 없어요. 현행범이니까. 현행범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아니 전에 했던 행위에 대한 체포영장. 아. 출석하라고 그랬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체포영장. 그게 더 안전하죠.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면 뭐. 네. 어쨌건 지금 경호처장은 내일 안에 공범인 게 지금 거의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 특수공무집회 방해 이 부분만 갖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자,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나와요. 저지를 하니까 탄핵이 결정이 되면 그건 받겠느냐.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탄핵일 만약에 파면이 확정되는데 나 그거 인정 못해라고 거기서 버티면 아니, 어떡하냐고. 그러고도 남지요. 어. 네, 지금 하는 행보로 보면 사실 체포영장도 불법이다라고 말하는 어거지를 쓰는 세력인데 헌재의 판결인들 그것을 동의하겠느냐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던질 법하다라는 생각해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경호처장도 사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할 땐 하나예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헌법에 의해서 한 나라가 통치되는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대통령도 필요한 거고 국회도 필요한 거고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헌정 질서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주장이 오히려 반란의 수준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이게 국가를 기본으로부터 흔드는 정말로 국가의 존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집단이라는 것을 저는 여실히 증명해주는 계기가 될 거다라고 봐요. 극우들한테 편지 써가지고 싸워주고 있어서 고맙다. 같이 싸우자. 이게 대한민국 현실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보도를 보면 이겼다가 이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권을 네. 경찰에 일임했던 새벽 아침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한남동에서 외쳤던 승리의 한우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 정도로 단세포 아메바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겼나?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총을 앉아서 노트를 해보면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지난 금요일 날 의총에서 경찰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체포영장 집행권을 달라라고 이제 계속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경찰에 넘겨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법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를 보고는 모호한 태도였단 말이에요. 강하게 비판하는 분과 그래도 공수처에게 한 번 더 맡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추미애 의원이 그날 아주 이제 강력하게 저하고 같이 걸어 내려오는데 형님 방송 나가면 공수처를 강하게 질타해 주세요. 그리고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해 주세요. 저희들은 절대 출하에 안 합니다.
그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그 예. 회의장에서 그 얘기. 회의장에서 그러고 이제 저한테 특별히 제가 먼저 걸어내려오는데 일부러 나를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보가 있었었고 판단이 섰던 거예요. 그때 이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우리 의총 내에서는 시간이 없잖아요. 금요일인데 그날이.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밖에 안 남았는데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지적했던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호한 입장으로 이제 지도부가 그 브리핑을 했던 것 같은데, 공수처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에 필요 없는 수사기관이지 않는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저런 공수처 만들라고 우리가 그럼요. 했던 거 이제 생각하면 나중에 좋은 날 오면은 제대로 고쳤으면 되는데 법 이런 것들이 너무 미비한 측면이 있다. 그렇죠. 윤석열이가 딱 집권하자마자 공수처 계속 약화시켰잖아요. 자기 수사 못하게 하려는 전견지명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거 기억나요. 그 공수처장 청문회 할 때 네. 기억나세요? 아니요. 그 자기 부인을 그 기상가 뭔가로 등록을 해가지고 급여 줘가면서 아이고. 그게 생각이 나요. 자, 근데 어쨌건 한남동에 반란군 짓지 지금 차벽 세우고 철조망까지 달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안에 이제 경찰이 주축이 된 물론 거기 공수처 이름을 달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요새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막 생수 들어가고 컵라면까지 들어간다는 아니, 거잖아요. 거기가 딱 교도소 만들면 되는. 전기하고 수도만 끊으면 되겠네요. 네, 어. 그렇죠. 그럼 네. 거기서 교도관 하나만 보내면 딱 거기가 교도소. 근데 이제 판이 바뀐 게 어쨌든 이 실질적인 지휘권을 검사가 쥐고 1차에 그 체포를 시도했었으면 이제 2차는 경찰이 실질적인 그 지휘권을 쥐고 들어가고 공수처 검사는 이제 얼굴마다 그리고 형식적인 법적 요건의 충족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그러니까 높다.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검사가 굳이 그 그렇죠. 현장에 안 가도 네, 되거든요. 네, 아까 네, 제가 네. 읽어드렸잖아요. 네. 법원 사무관에게 집행을 명할 수도 있다 네, 이래요. 네.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검사가 네. 공수처 검사가 가는 건 사실 대통령 애우 차원인 거 아니에요? 좀 직급 뭐, 높은데. 네, 네. 와. 그 가서 이제 영장의 취지 설명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막혔다는 거고. 그러니까 안 가도 되고요. 그날 저희 의총에서도 이모선 의원 얘기한 것처럼 국수본에서는 본인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내서라도 영장을 집행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청구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연장을 신청할지는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철조망도 이 이제 법을 막을 수는 없어요. 철조망도 별 의미가 없는 게 200명이 안에서 철조망 뒤에 서 있으면 수천 명이 들어가서 철조망을 떼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별 의미가 없다. 그런데 계속해서 국민들을 자극하면서 갈라치기 하고 그 갈라치기의 결과로 일부 극우 태극기들을 결집시켜서 현장에 오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내는 그까지가 이제 걔들의 기본적인 시나리오인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 민주 시민들은 그 사람들하고 기본적으로 충돌을 다 비켜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기에서 물리적 충돌을 일어나면 윤석열에게 무조건 좋다라고 다 판단하는 분들이 지금 거의 한남동 앞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림은 다 깨질 것이고 그다음에 철조망은 뜯겨져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한 명 한 명씩 뜯어낼 것이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포성줄 묶고 수갑 채우고 밑으로 언덕 밑으로 내릴 것이고 이러면 이 문제는 사실상 해결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총을 쏘는 순간 아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총을 쏘는 순간 처음에는 뭐 공포탄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실탄도 쓰라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제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경호처장이 그게 아니라고 변명은 했지만 쟤들이 처음부터 총을 쏘고 의원들 끌어내
도끼로 문을 찍어 부시고 들어가라고 윤석열이 직접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증명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쪽이 자기들이 농성을 하면 방금 임미애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체가 바로 감옥이 된다. 그렇긴 하죠. 그 자체가 바로 감옥.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최상목에 대해서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최상목은 사실 정진석이 사표 냈을 때 오전에는 그것을 수리한다라고 얘기해놓고 오후에는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오전에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사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표 낸 거를 수리하지 않았고 그 뒤에 정진석은 뭐라 그랬냐면 그 최상목이 여러 차례 나한테 사과를 표했다. 그래서 내가 사의 표명한 것을 거둬들이고 지금 상황에서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은 대통령실이 그래도 건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업무를 한다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경호처에 그 지원해 줄 것을 우리는 경호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것을 요구해라라고 요청을 네. 국민들은 다 했는데 그 정진석은 경호처를 지원해 줄 것을 요구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줘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 민주당에서 최상목에 대해서 고발 조치했거든요. 저는 이거 무지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좀 있으면 네. 최상목 탄핵 들어가겠네요.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이 쟤들이 얼마만큼 잔대가리를 많이 굴렸냐 하면 미국의 블링컨을 불렀잖아요. 네. 임기 국무장관. 12일 남은 블링컨을 불러서 외교부 장관과 그다음에 최상목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 일정 때문에 민주당이 곧장 탄핵으로 못 갔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잔머리 굴리고 오늘 또 한준호 최고가 던진 거 있잖아요. 최상목의 프로필 사진 바꾸기. 지가 대통령인 줄 알아. 아니 요즘 하는 행보 보면요. 이 시국에 자기가 군부대 가가지고 위로 방문하고 할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은 자기가 정말 대통령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최상목의 포지션은 윤석열의 산업이 같은 거였거든요. 자기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를 경제수석으로 세울 때부터 윤석열의 산업이 같은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 보니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네? 지위는 누리고 싶고 배신을 못하겠고 이 어정쩡한 스탠스가 더군다나 최상목이 왜 윤석열한테 계엄 때 쪽지받고 기재부 간부들 모아서 회의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행적을 파면은 그냥 이 사람은 계엄 공범이기 때문에. 그래놓고도 자기 그거 보지 않았다. 받자마자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나중에 그 1차관한테 줬다. 이런 식의 얘기 변명을 하고 보지도 않고 줬다고 대통령 지시사항을. 그리고 나중에 그걸 더 물어봤더니 거기에 이 유동성과 관련된 메시지가 들어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거기 들어있었던 내용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 수 있는 그거를 준비해라라는 거였다는 거잖아요. 예. 자, 근데 지금 이제 반란군 진압이 가장 먼저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주위에서 정치 관심 없는 사람들도 윤석열 언제 체포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오늘의 썸네일이기도 한데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진압해야 된다. 해야죠. 실제로요. 지금 이제 진실을 구축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했던 대로 하면 돼요. 경찰 특공대 헬리콥터 내려 보내면 됩니다. 네. 실제로 경찰 특공대까지 다 동원시켜가지고 그쪽 200명 맥시멈일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드러났으니까 500명, 600명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근데 거기가 김병주 의원 그러시는데 헬기가 떴다 내렸다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레펠이요, 레펠. 레펠 타고 내려. 그래서 줄 레펠 제가 해본 사람이잖아요. 군대 있을 때. 좋습니다. 그리고 헬기 레펠? 군대를 다 동원해서라도 봤는데 진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저희가 유혈 사태를 일으켜서라도 진압하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거야말로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공권력을 최대한. 그렇죠. 국가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무력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이 체포에 반발하고 있는 경호처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군부대가 있다면은 저희는 그거를 진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 경찰도 그렇게 고민할 거예요. 압도적인 물리력은 발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뭐 헬기를 타고 내려오던 경찰 특공대가 들어가든 2배, 3배의 병력이나 경력이 들어가면 이 부분은 쉽게 예. 진압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중에 진압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런 측면도 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건데 한 달 넘게 지속되니까 국민들이 지쳐 있어요. 예. 그래도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하겠지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어지니까 소위 말하면 이직들 보수들이 극우들이 준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수처가 이걸 체포를 못함으로써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한 번 더 준 케이스가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윤석열이 지금 아예 진치 구축하고 반란군 돼버렸다라고 하는 국민적 관심을 더 불러일으킨 측면도 있습니다. 내란병이라는 게 생겼대요. 제가 이번에 내려갔다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책도 눈에 안 들어오고 뭐 이렇게 방송도 길게 못 듣는데요. 뭘 하다가도 뉴스를 봐야 될 것 같고 도대체 뭔 일이 벌어졌는지 자꾸 검색을 하게 되고 뭔가 하나에 집중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내란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갖는 심리적인 이게 불안감이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게 우리 새날 패널들이요 생방송 하잖아요. 단어들을 자꾸 다른 단어를 말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딴 생각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방학이 끝났는데 숙제를 안 하고 학교 가는 그런 느낌. 이게 뭔가 엄청 찝찝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계엄에 성공했더라면 정말 끔찍한 나라 될 뻔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사람도 지금 이 시점 엄청 많이 죽었을 겁니다. 발포했을 거 아닙니까? 아, 참.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재미있는 통계를 내봤는데요. 이게 탄핵까지 거의 2주 걸려요. 그리고 체포영장까지 한 2주 걸려요. 탄핵에 체포까지 2주 또 걸리는다는 건. 12.3 하고 나서 14일 날 우리가 탄핵을 그렇죠, 그렇죠. 관철할 탄핵을 때 가결시킨 게. 거의 한 2주 걸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체포영장 나오는데도 한 2주 걸렸어요. 그럼 이제 체포될 때도 이제 이번 주 중에 잡아오면 한 2주 걸려요. 유일하게 국가기관으로서 제 정신 차리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는 헌재. 헌법재판소밖에 없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다 요즘 그래도 헌재는 따박따박 자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 하나 더 있죠. 가장 먼저 아. 그 바람에 누워버린 검찰이요. 검찰은 확실하잖아요. 계속 김용현 등 해가지고 윤석열은 혼자 남겨놓고 다 구속 기소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검찰도 오늘 좀 면밀하게 쳐다보아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노영민 전 비서실장한테 또 이 시비를 오늘 걸었단 말이에요. 이게 묘하게 쟤들이 제가 실체를 드러낸다고 보는 게 나쁜 DNA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계속해서 초기에 바짝 숙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독사 대가리 치켜들듯이 탁탁 치켜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시기별로 다른데 한덕수가 숙였다가 치켜들다가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최상목하고 외교부 장관 우리는 반대했습니다. 우리 둘은. 처음에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만 주니까 대가리 치켜들죠. 그 다음에 체포영장 실패하니까 검찰이 이제 대가리 치켜들어요. 저는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결국은 검찰이 기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하든 공수부니 수사를 하든 마지막에는 검찰 손에 가서 윤석열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 수사권을 검찰이 가져가서는 안 된다. 아무리 무능해도 공수처가 경찰이 해야 되고 이 공을 국민들 앞에서 검찰이 공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기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에 계엄령 해제시켜서 환호 한번 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탄핵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탄핵해서 잠깐 기쁨을 누리다가 자 이제 윤석열 체포하러 가자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 흐름 속에서 어쩌면 역사적인 기회일 수 있다. 아니 당연히 기회죠. 왜냐하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을 다 청산할 수 있는 네. 모든 기회고 윤석열이 2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해왔던 모든 적폐들을 옛날보다 훨씬 더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네. 그럼 약간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자, 저들이 이제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긴 하지만 뒤집기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두 분께 그냥 간단 명료하게 여쭤볼게요. 뒤집기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가 뉴스에 파묻혀 있어서 네. 불안감이 떠시는 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뒤집기가 가능합니까? 아, 전 뒤집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어느 놈 하나 어느 국가 권력 기관 하나 믿을 놈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감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나 거기다 뭐 여론조사를 해보니 다시 국민의힘 지지가 뭐 올라가는 것 같고 보수가 총집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해할 수는 있으나 이 판을 전체적으로 뒤집는 건 불가능하다. 일단 이 지금 상황이 크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되잖아요. 하나는 형사법상 내란죄에 관련된 거는 이제 그게 진행이 되는 그 출발이 구속시키는 건데 체포를 못하면서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요 시기인 지체되고 있는 거고. 거죠. 예.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그러니까 윤석열이 헌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는 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디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큰 역사적인 흐름, 일의 진행 과정을 뒤집어 엎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어쩌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늘 못 잡아서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 저는 이번 주 안에 체포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포되거나 관저에 구속되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 근데 관조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관저에 없으면요. 네. 그 상태에 이미 수배 상태로 바뀌어요. 수배받는 대통령 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경찰에서 윤석열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라고 자신. 저는 그거 여론전이라고 봤어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알고 있다고 하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 경찰의 고도한 여론전이라고 저는 일단 봤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능력을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제대로 수사권 독립과 그동안 그 경찰이 가지고 있는 염원들을 풀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이거든요. 경찰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찰의 능력을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체포 되게 힘들다라고 이제 하는 이제 전망을 내놨는데, 이번 주는 이제 체포된다. 그리고 이제 체포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판이 그렇죠. 상황이 확 바뀔 것 같아요. 올 거다 하는데 제가 예측했던 부분에서 틀린 게 있었어요. 발포 명령을 구체적인 정언이 나온 거잖아요. 총을 쏘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었을 때 발포 명령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발포 명령을 내린 게 윤석열인데 여기에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물타기 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이 부분을 물타기 한 게 발포 명령에 대해서 아무도 국힘당이나 이 조선일보 류들이 언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치행위냐 아니냐의 논쟁과 그다음에 공수처가 자격이 있냐 없냐의 논쟁으로 물타기하면서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에 일정하게 민주 세력들이 그 프레임에 희석당한 측면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체포는 완전히 다른 국면을 가지고 올 거다. 저는 발포 명령 몸싸움에서 밀리면 총이라도 쏴. 내가 그건 뒤에서 봐줄게. 박종준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를 총 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차곡차곡 자기 길을 가고 있으니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또 형사법적으로 내란죄 처벌하는 문제는 체포가 조금 더뎌져서 좀 답답한 구석은 있지만 이 또한 더 이상 더 지체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 우리 지지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대신 지금 이 상황에서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좀 아까 뭐 나쁜 DNA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정확한 표현이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드러나는 건 혼란한 전국에서 그거는 매우 당연한 일이고 저는 드러날 대로 다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 이렇게 다 튀어 올라오면 이렇게 싹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각자의 본색을 다 드러내는 시기이니 그것을 우리가 조금은 지켜보는 것도 네. 괜찮지 않나 이 생각은 그러니까 들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약간 심리학적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수처가 몰랐다는 거. 경호처 사람들은 공수처가 경찰 대동하고 들어올 때 공무집행 방해하면 나 잡혀가는 거 아니야? 불안감에 떨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상대방 심리를 이용할 줄 알아야지. 왜 겁 많은 개가 짖는 것처럼 총이라도 쏴버려 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못 쏠 놈들이죠. 못 쏘죠. 현실적으로는. 네. 근데 그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이제는 숫자를 최소한 3배 이상 들어가서 한 명씩 드러내는 방식으로라도 일단 관저에 윤석열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관저에 그 벙커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군인들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 관저에는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벙커가 있대요. 입구가 어딘지도 모르는. 어쨌든 간에 윤석열이 관저에 없다는 것만 확인해도 어마어마한 성과입니다.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고, 저는 경호처라는 게 옛날에 차지철 같은 종류가 또는 장세동 같은 종류가 나오지 않는 한 자기 인생 망치면서까지 총 쏘고 윤석열 지킬 사람은 전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김건희마저도 나는 윤석열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군인들하고 똑같아요. 계엄군이 실제 친위구택다를 실행하는 계엄군이 국회에 와서 허술한 모습을 보여준 거는 자신의 명분이 없다라는 부분을 너무너무 분명히 알았는데, 지금 경호처에 남아있는 경호원들은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늘공들이에요. 윗대가리만 어공들이고, 그들은 계속해서 문재인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핸드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자신들의 숙소에서 자신들의 처소에서 현재의 상황들을 읽어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결사항전은 불가능하다. 명분이 없는 이 결사항전은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총 쏜다 도망가면 이제 이지랄 할 가능성이 나는 아주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외려 총구가 앞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뒤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을 또 한번 믿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참, 근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 참 자주 섞인 한탄이 나오는 게, 이게 윤석열이 망쳐버린 나라의 현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유시민 작가가 그랬죠.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해갖고 이 선진국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 아마 바꾸셔야 돼요. 사람을 너무 믿는 거죠, 그거는. 성선설.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이 국가가 어떻게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인데 이것이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이 붕괴되겠느냐. 이런 내부 저력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어요. 정치인 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지도자가 권력을 잡았을 때 그가 잘못된 확신으로 인해서 얼만큼 나라를 망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우리 이번에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비싼 돈 내고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떤 시스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법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맞아요. 얘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법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이 법을 아예 무시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체포영장도 불법이라고 그러고 경찰이 오는 것도 불법이라고 그러고 보세요. 이제 탄핵도 이제 불법이라고 할 겁니다. 아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참담하죠. 사실상 다 무너진 거잖아요. 헌법 질서라고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헌법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쟤들이 그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그 형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실행 단위에서의 저 그 야비하고 비열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공수처장이나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던 검찰총장이나 이제 이런 그 이 권력기관 집행 수사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리니까 혹여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리 계산하고 이 따져봐도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세력은 없는데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국힘당 한 30명에서 40명 그 다음에 경호처 한 200명 그 다음에 공수처 한 대여섯 명 이런 애들이 그 뭔가를 그 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지. 왜? 설마 이 백주대나 대명천지에 비상계엄을 때릴 거라 상상한 사람이 없었는데 상상 밖의 세상이 현실로 딱 들어오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저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군대도 없어 병력도 없어 없는데 또 그러니까 하나의 노상원이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온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으로는 이게 계엄이나 이런 것들을 모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선을 따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들어온 거죠. 이게 박선원 의원 저번에 인터뷰할 때 한 이야기에 의하면 계엄이 만약에 성공을 하면 이제 합수본부장이 그게 되는 거예요. 저 방첩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첩사령관이 국방부 장관보다 더 파워가 세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비선 하나를 서로 견제시켰다는 건데, 와, 정신병자들은 분명히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저는 아직도 계엄령이 내렸다는 게 실감이 가지 않고요. 우리가 윤석열 탄핵이 계엄 전에는 명태균 게이트 그 분위기로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 방에 자기 스스로가 자멸하는 거를 정말 오래 길게 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막 했었는데 갑자기 계엄을 딱 때리는 순간 그때 그 생방송하면서 그랬다니까요, 속으로. 아, 윤석열이 바로 탄핵되겠구나. 근데 그걸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그 자체. 그것도 대통령이라는 자가. 지금 현재의 모습은 아프리카 어디 방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총만 안 쏘고 있는 거지 방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방군이야. 남미의 마약 카르텔이지. 딱 그러네요. 남미의 마약 카르텔이나 할 짓을 지금 쟤들이 한 거예요. 조폭들이 하는 짓이나 한 거지. 예. 자, 어쨌건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인신을 구속하지 않으면 불안해 못 살겠네. 그럼요. 저희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제일 안심했던 게 잡히겠구나. 그러면 이 내란병도 좀 치유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오늘 결국 밤 12시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으로 해서 좀 좌절하는 국민들은 있을 텐데. 페루에서 6년 동안 6번의 대통령 탄핵이 있었는데 비슷한 거죠. 현직 대통령이 체니 쿠데타를 했는데 그날 바로 잡혔습니다. 거기가 더 선진국입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 임미애 의원, 양문석 의원.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이신데요. 이분들한테 여러분 힘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두 분 후원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뭐 돈을 많이 버내라가 아니라 나한테는 소외 구원자가 몇천 명이 하는 게 정치적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동네에 가면 지역구 같은 데 가면은 500만 원씩 팍팍한 몇 명이면 차버리죠. 많은 분들이 10,000원, 20,000원씩 보내주는 게 진짜 힘이다. 올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그 선거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혜우님, 유시민 작가님이 그 말 취소했대요, 임미애 의원님. 뭐 취소하셔야죠. 이제 그 얘기는 잊어주세요.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유시민 작가를 디스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믿었다라는 뜻이죠. 자,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지난주에는 저 항공 참사가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방송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분노로는 방송하겠는데 깊은 슬픔으로는 방송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한번 미뤘던 방송입니다, 여러분. 자, 많이 도와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임미애 의원께서는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가족분들한테 친정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세요.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 다른 얘기 아니고요. 저희가 4월 달에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 시장 선거, 보궐선거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새날 동지들 김천에 보궐선거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윤석열 체포. 우리 오늘은 그거 한번 외치고 갈까요? 윤석열을 체포하자. 이렇게 한번 외치고 한번 가볼까요? 이거 쓴지 오래됐는데. 그럼 리듬을 타야지 되죠. 어떻게 할까요? 윤석열 체포. 아니, 구호 외치려고 세 번. 아, 네. 윤석열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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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